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게리 폴슨의 소설 손도끼, 해치스의 마지막 장들입니다. 캐나다 외딴 숲에 추락한 소년 브라이언의 생존기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마침내 마무리되는 부분인데요. 챕터 16부터 에필로그까지 정말 폭풍 같은 사건들을 따라가 볼 거예요. 네. 이번 분석에서는 브라이언이 그동안 갈고 닦은 생존 기술을 바탕으로 어떻게 예상치 못한 위기들을 넘어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심오한 내적 변화, 또 마침내 찾아온 구조의 순간까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오늘 다룰 부분이 브라이언이 이제 이미 상당한 생존 노하우를 축적한 시점에서 시작되죠. 맞아요. 하지만 안심하기는 좀 이르죠. 오히려 더 큰 시련들이 막 연이어 닥쳐옵니다. 그 무스의 갑작스러운 공격이라든지 모든 것을 앗아가는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요. 이런 극한 상황을 통해 작가는 생존의 본질, 또 인간 정신의 그 놀라운 회복력, 그리고 문명과의 재회가 가져오는 복잡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작가 자신의 경험이 녹아있다는 점도 이야기의 생생함을 더하고요. 네, 챕터 16을 보면 브라이언은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해요. 스스로 첫 화살의 날, 첫 토끼의 날 이런 기념일까지 만들 정도로 주변 환경에 잘 적응했죠. 그렇죠. 물고기나 새사냥도 아주 능숙해졌고요. 물론 배고픔은 여전하지만 이제 난 할 수 있어. 음식을 구할 수 있고 그게 날 더 강하게 만들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 라고 생각할 만큼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 자신감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실제 능력 향상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 새, 풀버드라고 하죠. 그걸 잡는 방법을 계속 시도한 끝에 완벽하게 숙달했다고 나오거든요. 그 맨손으로 잡는 거요? 네, 맞아요. 본문에서는 그가 이 방법을 완성했다. 영어로는 perfected라고 표현해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기술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건데 이건 생존을 넘어선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는 걸 보여주죠. 근데 바로 그 순간 좀 방심했을 때일까요? 맨손으로 새를 잡는 데 성공하고 이어서 활로도 새를 잡고 바로 그 직후에 거대한 무스가 나타나 브라이언을 공격합니다. 네, 정말 아무런 예고도 이유도 없는 공격이었죠. 그렇죠. 브라이언 자신도 이 공격을 비이성적이라고, 영어 표현으로는 insane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작가는 이 인세인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공격의 갑작스러움과 무의미함, 그리고 브라이언이 느꼈을 그 충격과 공포를 강조합니다. 이 사건은 자연이 인간의 이해나 통제를 벗어난 때로는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위험한 존재일 수 있다는 걸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죠. 네, 그래서 갈비뼈를 다치는 큰 부상을 입고 정말 간신히 목숨만 건지게 되고요. 여기서 첫 번째 섹션 요약을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섹션 서머리, 챕터 16 무스 어택. 브라이언은 이제 상당한 자신감과 기술을 얻었고 I know what I can do 라는 자신만의 기념일도 만들었죠. 새 잡는 기술처럼 복잡한 기술도 시행착오 끝에 perfected라고 표현될 정도로 숙달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발전이 갑작스럽고 아무 이유 없는 무스의 공격으로 중단되죠. 브라이언은 이 공격을 완전히 인세인하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이 공격은 자연의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잔인함을 부각시키고 브라이언은 심각한 부상, 갈비뼈 골절을 입고 다시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이 무스에게 당한 충격과 고통 속에서 겨우 은신처로 돌아와 잠이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리에 깨어나죠? 네, 처음엔 그냥 바람 소리인가 싶다가 점점 커지는 그 기차 소리 같은 굉음이었죠.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다고 하고요. 네, 직감적으로 엄청난 위험을 감지하고 무기를 챙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로 토네이도였죠. 대비할 시간은 전혀 없었고요. 그렇죠. 브라이언은 속수무책으로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죠. 토네이도는 브라이언의 은신처, 불, 도구, 식량까지 그냥 모조리 날려버리잖아요. 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왔다. 추락했을 때와 같은 상태로. 영어로는 back to nothing, back to where I was when I crashed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절망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간 기분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드러납니다. 추락 직후에는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브라이언이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맞았을지는 몰라도 끝난 건 아니야.
날이 밝으면 다시 시작할 거야. 나에겐 아직 손도끼가 있고 처음에도 그게 전부였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지를 다집니다. 영어로는 I might be hit, but I'm not done. When the light comes, I'll start to rebuild. I still have the hatchet, and that's all I had in the first place. 아, 그렇군요. 운 나쁜 동전 던지기. 본문에선 a flip of some giant coin and he was the loser 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패자가 된 기분도 잠시 그는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인지하죠. 손도끼가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 그게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군요. 처음 추락했을 때 유일하게 가졌던 물건이고 또 생존의 시작을 가능하게 했던 도구니까요. 그렇습니다. 손도끼는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브라이언의 회복력과 생존 의지 그 자체를 상징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어도 손도끼와 자신의 경험이 남아있는 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인 거죠. 이 시점에 브라이언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내면의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부분도 요약해 볼까요? 토네이도 부분. 네. Section Summary, Chapter 16 to 17. Tornado. 무스 공격에서 회복 중이던 브라이언은 또 다른 재난, 토네이도를 마주합니다. 네. 토네이도는 그의 은신처, 불, 도구, 식량을 파괴해서 겉보기에는 그를 원점, back to nothing 상태로 되돌려 놓은 것처럼 보였죠. 그렇죠. 하지만 추락 직후의 절망과는 달리 브라이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그는 좌절을 인정하지만 a flip of some giant coin and he was the loser. 즉시 재건을 다짐하죠. I might be hit, but I'm not done. 네. 그가 계속 지니고 있는 손도끼는 그의 능력과 생존 의지를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이 됩니다. 그가 길러온 핵심적인 힘을 나타내는 거죠. 아, 정말 대단하네요. 자,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다음 날 황폐해진 호숫가를 둘러보던 브라이언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네, 바로 물 밖으로 비행기의 꼬리 부분이 솟아 있는 거였죠. 토네이도가 호수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비행기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건 브라이언에게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또 다른 시련의 시작입니다. 비행기 안에 그 생존 키트, 서바이벌 팩이 있을 거라는 강한 희망을 품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네, 그 안에는 여전히 파일럿의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좀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생존을 위한 물품을 얻기 위해 그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공간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뗏목을 만들어야 했어요. 토네이도가 남긴 통나무들을 이용해서요. 네, 처음엔 통나무를 엮는 게 쉽지 않았지만 시행착오 끝에 나뭇가지가 달린 통나무들을 이용해서 엮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여기서 브라이언은 문제 해결의 핵심이 단순한 힘이 아니라 감각, 즉 논리적인 사고와 관찰력, 영어로는 센스임을 깨닫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건 그저 감각뿐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브러쉬 파일 1이라고 이름 붙인 뗏목을 끌고 비행기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힘들었겠죠. 네, 어렵게 비행기에 도착했지만 이번엔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는 게 문제였죠. 문을 찾을 수 없자 결국 손도끼로 비행기 동체를 부수기로 결심해요. 아, 근데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네, 손도끼를 물속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손도끼는 브라이언에게 정말 생명줄과 같았잖아요. 본문에서도 손도끼 없이는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다. 불도, 도구도, 무기도.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손도끼가 바로 그 자신이었다. 영어로는 Without the hatchet, he had nothing. No fire, no tools, no weapons. He was nothing. The hatchet had been him. 이렇게까지 표현될 정도니까요. 이 사건은 손도끼가 브라이언의 생존과 정체성에 얼마나 깊이 결부되어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거의 죽으림을 다해 점수해서 간신히 손도끼를 되찾아오죠. 정말 필사적이었겠네요. 네,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극복하면서 그는 정신적으로 더 강인해졌을 겁니다. 손도끼를 되찾은 브라이언은 다시 동체를 잘라내고 마침내 비행기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어둡고 물이 찬 비행기 안에서 더듬거리면서 마침내 생존 가방을 찾아내죠. 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물고기들에 의해 훼손된 파일럿의 시신을 목격하고 엄청난 충격과 구역질을 느낍니다. 아,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겠어요. 그렇죠. 그 끔찍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브라이언은 생존 가방을 가지고 뗏목으로 돌아와 해안까지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가방을 옮깁니다. 너무 무거워서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지만 결국 해내죠. 네. 이 모든 과정을 작가의 단 한 문장, 그는 해냈다. 영어로 he had done it. 이걸로 요약합니다.
그 짧은 문장에 담긴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러네요. 그럼 이 비행기 발견과 키트 회수 부분 요약도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Section Summary, Chapter 17, 18, Plane and Kit Retrieval. 토네이도는 물에 잠긴 비행기의 꼬리를 드러내고 이는 서바이벌 팩에 대한 희망을 주죠. 네, 브라이언은 뗏목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문제 해결에는 힘보다는 센스, 즉 논리적 사고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암각. 비행기에 도달하는 것은 힘들었고 동체를 손도끼로 자르려다 호수에 빠뜨리죠. 이 순간은 손도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Without the hatchet, he had nothing. The hatchet had been him. 손도끼를 되찾은 후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 생존 가방을 찾지만 끔찍한 파일럿의 시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네. 지쳤지만 성공적으로 그는 무거운 가방을 해안으로 가져옵니다. He had done it. 자, 그리고 다음 날 드디어 생존 키트를 열어보는데 내용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침낭, 매트, 조리도구, 성냥, 라이터, 구급상자, 낚시도구 세트,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0.25 구경 생존용 소총이었어요. 이 소총은 브라이언의 생존 방식을 즉각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물건이죠. 이전처럼 동물의 습성을 파악하고 힘들게 접근할 필요 없이 멀리서도 쉽게 사냥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브라이언은 이 소총을 얻고 마냥 기뻐하지만은 않습니다. 뭔가 좀 불편하고 어색한 감정을 느껴요. 편리함 이면에 있는 어떤 상실감 같은 걸 감지한 거죠. 편리해졌는데 왜 불편함을 느꼈을까요?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 생존해왔다는 자부심, 아니면 자연과 맺어온 관계 같은 것들? 그런 게 소총이라는 문명의 도구 때문에 달라지는 걸 느꼈기 때문일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탐구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Why might Brian feel uneasy about the rifle even though it makes survival easier? 브라이언은 소총이 생존을 더 쉽게 만드는데도 왜 불편함을 느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생각해본 예시 답안은 이렇습니다. The rifle represents a stark return to reliance on technology, fundamentally changing the relationship with nature he had painstakingly built. Hunting with his handmade bow required deep understanding, patience, and skill, a connection. The rifle feels impersonal, efficient but distant. It diminishes the value of the skills he honed and the new Brian forged in the wilderness, making survival feel less earned, and perhaps reminding him of the civilization he was separated from. 아, 일리가 있네요. 기술의 편리함이 오히려 그가 야생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성장의 의미를 좀 퇴색시키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키트에는 비상 송신기도 있었는데 스위치를 켜봐도 반응이 없으니까 고장난 줄 알고 그냥 옆에 둡니다. 네. 그리고 엄청난 양의 건조식품. 이걸 보고 브라이언은 이제 영원히 여기서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하죠. 그리고 마침내 거의 54일 만에 제대로 된 문명의 맛을 봅니다. 비프 디너, 오렌지 음료, 복숭아 디저트. 아, 상상만 해도 좋네요. 네, 특히 단맛에 거의 황홀경을 느끼죠. 그렇게 음식에 집중하며 집 생각을 하던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머리 위로 요란한 비행기 소리가 들려온 거죠. 작은 수상 비행기가 호수 위로 내려앉고 있었어요. 브라이언은 너무 놀라서 말 그대로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럴 만도 하죠. 네, 비행기에서 내린 조종사는 브라이언이 고장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비상송신기 신호를 듣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아, 무심코 켜놓은 거였군요. 네, 브라이언이 무심코 스위치를 켠 채로 놔둔 덕분이었죠. 덥수룩한 몰골의 브라이언을 보고 조종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묻습니다. 젠장, 너로구나, 그치? 네가 그 아이구나. 영어로는 Gam, you're him, aren't you? You're that kid. 와, 거의 2달간 실종되었던 아이를 발견한 조종사의 놀라움과 안도가 담긴 말이죠. 54일간의 처절했던 생존기가 막을 내리는 정말 극적인 순간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챕터와 구조 부분 요약 부탁드릴게요. 네, Section Summary, Chapter 19, Survival Kit and Rescue. 생존 키트에는 음식, 도구 등 많은 유용한 물품과 놀랍게도 22 구경 서바이벌 라이플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소총은 사냥을 더 쉽게 해주지만 브라이언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는 그가 발전시킨 기술 및 자연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변화를 나타내죠. 탐구 질문 1 참고. 그렇죠. 그는 비상송신기를 발견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자 고장났다고 생각합니다. 54일 만에 처음으로 문명화된 음식,
동결건조 식품을 먹으며 즐거워합니다. 네. 음식을 먹는 동안 브라이언이 무심코 켜둔 송신기 신호를 따라온 수상 비행기가 예기치 않게 착륙합니다. 네. 조종사는 그를 알아보고 Damn, you're him, aren't you? You're that kid. 브라이언의 시련은 끝이 납니다. 아, 드디어 구조됐네요. 에필로그에서는 구조 이후 브라이언의 삶을 간략하게 보여주는데요. 54일 동안 몸무게의 17%가 빠졌고 체지방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고 해요. 네, 이 경험은 브라이언을 영구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명시하죠. 신체적인 변화뿐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변 환경을 놀라울 정도로 예리하게 관찰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생겼고 더 사려 깊고 인내심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죠. 특히 음식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 음식 얘기요? 네, 구조 후에도 오랫동안 마트의 풍족한 음식들을 보면서 경이로움, 영어로는 원더를 느꼈다고 하죠. 자신이 야생에서 먹었던 것들, 쓴체리, 다양한 물고기, 솜털꽝, ruffed grouse에 대해 나중에 연구하기도 했고요.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겠네요. 매 순간 생존을 위해 투쟁했던 경험이 일상생활과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놓은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탐구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How did Brian's time in the wilderness permanently change his perspective on everyday life and food? 브라이언의 야생에서의 시간은 그의 일상생활과 음식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영구적으로 바꾸었나요? 이것도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시 답안은 이렇습니다. The constant struggle for survival instilled in Brian a profound and lasting appreciation for things previously taken for granted, especially the abundance and variety of food available in civilization, which he viewed with wonder. He became acutely observant, patient, and thoughtful, skills essential for survival that carried over into his regular life. The experience fundamentally altered his perception of the world, making him more connected to his surroundings and less likely to overlook the simple necessities and comforts of life. 아, 그렇군요. 생존에 필수적이었던 관찰력, 인내심, 신중함 같은 기술들이 일상으로 이어지고 세상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거네요. 네, 구조된 후에도 브라이언은 종종 꿈을 꿨다고 해요. 악몽은 아니지만 호수와 불, 새소리, 물고기가 뛰는 모습 같은 야생에서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 아버지에게 엄마의 비밀, The Secret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는 점도 언급되죠.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이 이야기의 힘은 또 상당 부분 작가 게리 폴슨의 실제 경험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나옵니다. 아, 정말요? 네, 작가 스스로 날 거북이알을 먹어보고 돌과 손도끼로 불 피우는 실험을 했다고 밝히고 있죠. 와, 대단하네요. 이런 리얼리티가 독자들에게 강한 몰입감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책 뒷부분의 토론 질문 중에는 브라이언의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된 상태, 영어로 His mind and his body had come together 라는 표현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요.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됐다. 네, 극한의 생존 상황 속에서 정신적 집중과 신체적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심신합일의 상태였던 거죠. 네, 그럼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 요약도 부탁드립니다. 네, 섹션 서머리, 에필로그 앤 author's note. 브라이언은 54일 동안 몸무게의 17%와 거의 모든 체지방을 잃었습니다. 네. 이 경험은 그를 영구적으로 변화시켜 더 관찰력 있고 사려 깊게 만들었으며 특히 음식과 일상의 편안함에 대해 원더를 느끼며 깊이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탐구 질문 2 탐구. 그렇죠. 그는 악몽은 아니지만 광야에 대한 꿈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비밀을 아버지에게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작가 게리 폴슨은 자신의 경험 일부를 이야기에 담아 현실감을 높였습니다. 네. 브라이언의 생존의 핵심적인 측면 중 하나는 그의 마음과 몸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상태, His mind and his body had come together를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손도끼의 마지막 장들을 통해 브라이언의 험난했던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무수습격과 토네이도라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인하게 일어서서 마침내 구조되기까지 한 소년의 놀라운 생존력과 그 과정에서 이뤄낸 깊은 내면의 성장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단순한 생존기를 넘어서 극한의 경험이 한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생존 키트가 가져온 문명과의 재회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구조 이후에도 야생의 경험이 그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에필로그에서는 만약 브라이언이 구조되지 않고 겨울을 맞았다면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식량은 급격히 줄고 눈은 깊어지며 늑대나 스라소니 같은 포식자들의 위협도 커지는 혹독한 환경이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브라이언의 입장이었고 구조에 희망 없이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손에는 생존 키트가 있습니다. 소총과 총알, 성냥과 라이터, 낚시도구, 건조식품, 조리도구, 침낭. 이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혹독한 캐나다의 겨울을 날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만의 겨울 생존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음미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브라이언의 마지막 여정을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